물건을 오랫동안 사용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친환경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우연히 수소 에너지 그리고 연료 전지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요.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기 위한 그의 연구도 날개를 펼쳤죠. 이것은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백금의 양을 10분의 1로 줄이면서 성능은 동일한 백금 촉매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의 한 대학교.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연구가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든 그 백금 촉매 준비 잘 되고 있어요? 탄소 중립이 세계적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꿈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이 팀의 주요 연구 분야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촉매를 만드는 실험실입니다. 촉매가 뭐예요? 촉매는 저희가 이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데 그 이제 물을 분해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이제 그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효율 촉매 개발로 수소 시대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는 심준영 교수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수소는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 등에서 얻은 전기를 물에 가하면 얻을 수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고갈될 위험이 적기 때문에 미래의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과 전기차 등 다양한 곳에서 수소가 활용되고 있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자동차가 이제 수소차인데요. 이게 이제 정식 이름은 수소 연료 전지 전기차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기차고요. 전기를 이제 공급하는 그 장치가 이제 이 수소와 연료 전지로 되어 있는 거죠. 연료 전지 안에 수소를 넣으면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 전기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화학적인 반응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촉매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수소를 전기로 변환하는 이 연료 전지에는 이 백금 촉매가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백금 촉매의 양을 이제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코팅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백금은 1kg당 3천만 원 이상을 호가할 만큼 고가지만 촉매 효과가 뛰어나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었던 상황인데요. 심준영 교수팀은 미량의 백금을 표면에 코팅하는 방식을 개발해 백금 함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통 안에 백금 가루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백금 가루를 챔버를 통해서 뿌려준 다음에 아까 넣었던 기판 위에 고르게 중착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을 코팅할 때 중요한 것은 얇고 균일하게 도포하는 일. 심준영 교수팀은 특별한 장비까지 제작해 코팅 효과를 높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백금이 코팅된 촉매입니다. 백금은 원래 은색 계열 아니에요? 예, 원래 이제 은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증착한 백금의 이제 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그 백금색을 볼 수가 없습니다. 코팅한 백금의 두께는 약 3에서 5나노미터. 100마이크론미터인 머리카락 굵기의 최대 3만 분의 1 정도인데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적은 양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희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미량의 촉매를 코팅 기술로 도포를 사용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쓰는 양을 한 90% 줄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한 개 만들 수 있는 물량으로 저는 10개 이상의 촉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백금 함량을 줄일 뿐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던 순수 백금 촉매와 다름없는 성능을 증명해 보였다는데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동일한 성능을 보이는 고효율 촉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빨간색이 이제 상용으로 쓰는 이제 백금 촉매를 가지고 측정한 출력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까만색으로 보이는 게 이번에 저희가 만든 셀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류 그리고 최대 출력 면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수소는 메탄 등의 화석 연료를 이용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많은 탄소 배출을 야기하기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얻는 그린 수소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린 수소 생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사용처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IEA라고 하는 국제 이제 에너지 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수소 하면은 아마 수소차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수소차에 들어간 수소로 사용하는 양은 전체에서 한 0.01%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아직은 많이 미미합니다. 많이 늘어나겠지만요. 현재는 수소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은 화학 공정입니다. 암모니아를 합성을 한다든지 뭐 메탄올을 합성한다든지 이런 화학 원재료로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 1년에 120메가톤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준영 교수팀의 코팅 기술로 생산 비용을 낮춰 그린 수소 생산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었다는데요. 이러한 성과를 내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을 거쳤답니다. 저도 처음에 2년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거의 뭐 정말 뭐 수많은 뭐 온도 조건, 시간 조건, 압력 조건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수행을 했고요. 그런데도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심준영 교수가 발견한 문제는 코팅하는 데 필요한 반응기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반응기로는 고르고 균일한 코팅이 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 직접 조건에 맞는 반응기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팅을 이제 ALD 기술로 이제 하려면은 이 균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일하게 이러한 이제 소스 케미칼들이 전달이 되고 증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 반응기를 새로 제작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제 실험의 결과가 좋아졌고, 그럼으로써 이제 제가 많은 물질들을 조합을 성공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반응기는 좁은 통로에서 시작돼 넓은 통로로 이어지는 모양이었던 반면 심준영 교수는 코팅 물질을 반응기 안에 넣어 제작해 일정한 압력과 균일한 코팅을 할 수 있게 했죠. 주위에 있는 이제 저희 뭐 교수님들이나 같이 동료 이제 그 연구원분들에게 좀 소문이 나서 본인도 이제 이 기계를 좀 써보고 싶다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 그런 거를 뭐 제가 한두 대씩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해드리다 보니 또 창업 권유도 좀 받게 되었고 그래서 창업을 해서 뭐 저희 최근에는 이제 해외에도 뭐 수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심준영 교수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년에 약 10편, 한 달이면 약 한 편씩의 논문을 발표하며 개발한 기술을 학계에 알리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낸 그 저널 논문이 이번 어셉트가 돼서 이 후에 이제 어떤 뭐 포매팅 작업 이런 것을 저희 연구원들하고 같이 이제 어떻게 할지를 좀 제가 그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목표를 향해 묵묵히 그리고 꾸준하게 노력한다는 심준영 교수.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습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기 뒤에 예. 만화책이 보여요. 제가 슬램덩크만 한 5개 정도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일본어판 원판이고요. 볼 때도 조심조심. 일본어인데 이걸 읽으세요. 일본어도 잘하세요? 아니요. 일본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왜요? 사실 이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뭐 수소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연료전지 이쪽 분야의 원천 기술 쪽은 아직도 일본이 많이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연구원들하고 그 매년 3월에 이제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엑스포를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과 큰 규모를 갖춘 수소연료 전지 전문 전시회. 심준영 교수팀은 2017년부터 참여하며 최신 에너지 기술들을 살펴보고 있다는데요. 교수님은 출장이 자주인가 봐요. 예, 뭐 출장도 뭐 자주 가고요. 예. 근데 출장 가방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이거는 이제 출장 가방이 아니라 집에서 이제 그 안 쓰는 그런 물건들 뭐 보여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애가 이제 둘이 있는데 첫째가 어렸을 때 이제 낱말 배우고 할 때 쓰던 낱말 카드 같은 거예요. 그 알파벳 배우고 뭐 이런 거. 스펀지. 오래된 물건도 그대로 보관하고 사용하는 생활 습관 또한 남아있답니다. 사실 뭐 보면은 진짜 뭐 이렇게 너무 멀쩡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버리고 또 새로 이제 만들어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뭐 환경적으로나 뭐 지속 가능성 뭐 이런 면에서 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친환경을 실천하는 것은 그의 연구와도 맞닿아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유학을 가서 연구 주제를 이제 잡으려고 했을 때 일단은 그 기후 변화,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엘고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가 이제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기후 변화는 더 이상 이제 방치를 하면 안 된다.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린 영화 불편한 진실. 이 영화는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인류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심준영 교수도 과학자로서 깊은 책임을 느끼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더 이상 이런 기후 환경 문제를 이제 방치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체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뭐 친환경 에너지, 수소 에너지 같은 것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심준영 교수를 다시 만난 곳은 독특한 컨테이너 상자로 이루어진 건물. 네. 7월 5일 날 심준영 교수가 연구실만큼이나 자주 찾으며 운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오전부터 오전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저희 학교에 이제 그 파이빌이라고 저희 창업을 이제 지원하고 도와주는 기관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하자면 그 센터장, 촌장을 이제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래의 창업가를 위한 창작 공간 파이빌입니다. 입주 공간뿐 아니라 전문 장비 활용, 창업 교육, 창업 비용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제공해 주는 곳인데요. 2016년에 개소를 했고요. 지금까지 누적 300개 팀이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약 30% 정도의 창업팀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15개국에서 저희 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원래 주차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이요? 왜 주차장에?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도 집의 주차장에서 이게 뭔가 좀 연구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해서 창업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이제 컨셉으로 주차장에서 마음껏 학생들이 뭔가 이제 만들어보고 연구하고 그런 결과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전시된 특별한 물건이 눈에 띄는데요. 이 차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율주행차입니다.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도로 상황을 스스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운전하는 그런 기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말하자면은 지금의 이제 뭐 라이다 센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뒤지지 않는 자율주행 기술이 있는 이 자동차. 놀랍게도 30년 전에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만드신 교수님이 이제 고려대 산업공학과 교수님이셨는데요. 주차장에서 집차를 가져오셔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 자동차는 실제 도로 주행까지 성공하며 시대를 앞서갔지만 세간의 관심이 적어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보며 좋은 기술은 세상에 나와야 빛을 발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데요. 어떤 거? 공학자 선배이자 창업 선배로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보완할 점이나 발전시킬 점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엑스게러지 쪽에서 활동하던 이제 학생인데 이번에 창업에 성공을 해서 이제 이런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제품 개발을 저희가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봇 관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모터나 아니면 엔코더 뭐 이런 부가 장비들이 들어가는데 여기 톱니가 맞물리면은 그 톱니 사이에 유격이나 이런 게 필수로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듈들을 좀 다시 설계해가지고 이쪽에다 좀 장착을 시켜가지고 뭐 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이런 3D 프린팅을 하면은 그냥 그 다음 날이나 그 당일에도 받아볼 수 있잖아요. 사실 저는 좀 외부 도움 많이 받았던 편이라 제 개인 자금은 그 법인 자본금 말고는 들어간 게 없고요. 이 엑스게러지라는 공간과 이 파이빌 그리고 창의관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서 이 저희의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었고 그 검증된 레퍼런스를 통해서 더 스케일업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세상에 선보이기 위한 심준영 교수팀의 또 다른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수소와 함께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에너지원 2차 전지 분야인데요. 2차 전지의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딩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50g으로 한 ton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배터리 양극재 성능을 높이는 그런 재료를 이제 만드는 곳입니다. 2차 전지는 크게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극재는 2차 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며 2차 전지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양극재라는 게 충전 방전을 할 때 리튬이온이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방전을 하면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파괴가 돼서 못 쓰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이제 그 표면 코팅 기술을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수축하고 팽창하는 그 비율을 좀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고 그럼으로써 이제 재료의 수명을 좀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반복된 충방전으로 2차 전지의 수명이 줄어드는 현상을 심준영 교수팀은 양극재 코팅 방식을 이용해 막은 겁니다. 이 기술을 통해 심준영 교수팀이 만든 배터리의 수명은 상용 배터리에 비해 약 2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한 것이 S사의 이제 워크맨, 뭐 캠코더 이런 제품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개발한 제품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 시대가 좀 갑자기 오면서 이 똑같은 종류의 지금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그대로 사이즈만 키워서 쓰고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저하로 주행거리나 출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 때문에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지만 교체 비용도 비싸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심준영 교수팀의 연구가 이러한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하는 주제가 이런 전기차 배터리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배터리보다 적어도 2배, 3배 이상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수명 배터리를 이제 위한 그런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좋고 더 오래가는 배터리 개발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줄이고 만족도는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코팅 소재를 개발하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제작한 그 배터리 전극제 파우더로 배터리 셀을 만들고 그 만든 셀의 성능을 측정하는 실험실입니다. 3년간의 연구 끝에 심준영 교수는 양극재의 균열을 막는 코팅 소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의 수축과 팽창을 완화할 수 있는 얇고 신축성이 있는 소재였는데요. 이 양극재를 가지고 이런 코인셀에 음극재와 세퍼레이터를 넣어서 이렇게 코인셀, 가장 배터리의 기본이 되는 코인셀을 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양은 근데 수은전지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양은 동일하지만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충방전이 되는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충방전이 되지 않는 수은납 같은 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새롭게 만들어진 2차 전지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성능 시험도 같이 진행해야 하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충전 2시간 그리고 방전 2시간 이렇게 총 4시간을 한 사이클로 지금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이클 단위로 총 500사이클을 테스트함으로써 배터리의 이제 수명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진공장치 안에서 2차 전지의 충전과 방전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시간에 따른 전류와 전압을 살펴보며 상용 전지와 새로 개발한 전지의 성능을 비교하게 되죠. 상용 리튬 배터리 대비해서 같은 크기의 용량으로 봤을 때 약 20% 정도 향상을 했고요. 내구성, 수명 면에서는 한 25% 정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상용 전지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심준영 교수의 연구. 기술을 발전시키고 상용화를 준비하기 위한 심준영 교수의 노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연구 관련해서 이 회사에서 오셔가지고 기술에 대해서 좀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기업과 같이 이렇게 좀 의논할 내용들이 들었어서 이 다음부터 촬영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촬영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친환경 기술, 에너지 기술은 정말 이제 그 주제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 산업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제품으로 이제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까지 이제 고민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제품을 이제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런 것이 저 연구자들의 좀 책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심장이라 불리는 수소와 2차 전지. 표면 코팅을 통해 차세대 전지의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친환경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심준영 교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교수님 감사패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환경 자원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심준영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 물건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속 가능성, 우리가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적었습니다.